안녕하세요, 이론고구마입니다. 작년 미국을 넘어 전 세계를 큰 충격에 빠뜨린 디디게이트. 현재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제 지난 영상을 보셨다면, 그리고 디디게이트에 대해 알고 계시다면 이 사건이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었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오늘은 지난 디디게이트 영상에 이어 5달이 지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 짧게 알아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오니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디디의 자택을 수색하며 검찰은 1000병 이상의 베이비 오일을 압수했다는 사실을 밝혔죠. 디디의 고소장을 살펴보시면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요. 이 압수한 베이비 오일에 성적폭력 약물인 바로 GHB가 첨가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GHB는 중추신경 억제제로 식욕 향상, 항불안 증상을 일으키는 약물입니다. 디디의 전 보디가드였던 한 인물이 디디 사건에 대해 폭로하며 베이비 오일에 GHB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걸 가지고 범죄에 이용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It was probably that GHB. So they take that and rubbed it on her and you forget who you are, what you're doing. It can also give you memory loss. 2025년이 되어서도 그 혐의는 끝나기는커녕 계속해서 혐의가 늘고 있고요. 그 소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애슐리라는 이름의 여성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디디에게 당한 끔찍한 이야기들을 전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애슐리는 디디가 투팍의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세간에 떠도는 소문을 디디 앞에서 언급했고, 이 말을 들은 디디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그녀에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디디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디디는 칼을 그녀의 입에 넣고 미소를 지어주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협박하였고, TV 리모컨을 집어든 채 리모컨을 사용하여 그녀를 폭행하였다고 합니다. 집단으로 이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 중 한 명으로부터 다른 곳에 너를 팔아버릴 수도 있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합니다. 디디의 변호사는 애슐리의 주장을 단호히 부인했고 증거도 없고 근거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디디를 변호하는 변호사팀 중 한 명인 앤서니 위코가 돌연 변호인단에서 물러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위코를 말씀드리자면 주로 사형 판결에서 변호사를 맡아온 인물입니다. 안드레 쿠퍼라는 범죄자도 사형 판결을 종신형으로 감형시키는 데 성공했고요. 가장 유명한 변호를 맡은 건 따로 있었는데요. 그 변호는 바로 세계무역센터 테러 사건의 오사마 빌라덴과 그 동료들의 변호입니다. 빌라덴의 동료 또한 충분히 사형 판결이 날 수 있었던 사건을 종신형으로 이끄는데 변호인으로서 역할을 했죠. 그런데 디디 사건은 어찌 절대 안 될 것 같은 각이 나왔는지 올해 5월 5일 디디의 판결이 나오기 전 물러나 버린 겁니다. 빌라덴 변호사도 포기한 사건, 도대체 어떤 판결이 내려질 것인지 올해 5월 5일 판결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디디의 사건에 휘말린 미국의 연예인들과 관련하여 말씀드려볼게요. 비욘세 음모론을 포함해서 디디를 둘러싼 다양한 음모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음모론을 제외하고 지금부터는 공식적으로 디디 사건에 얽히게 된 두 인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래퍼 제이지입니다. 제이지와 디디가 2000년 당시 13살이었던 한 여성을 폭행하였다는 혐의가 제기되었는데요. 이에 제이지는 락네이션의 SNS를 통해 해당 주장에 반박하기도 했죠. 의구심이 점점 커지던 와중에 피해 사실을 주장한 여성이 소송을 포기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의 실체는 해당 여성의 변호사가 제이지를 고소하라는 압박을 이 여성에게 가했던 것이었고, 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해당 사건으로는 다시는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이지는 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죠. 두 번째 인물은 카네 웨스트입니다. 카네는 자신의 전 비서에게 고소장을 받았는데요. 비서가 주장하길 디디의 스튜디오 세션을 진행하던 도중 카네가 자신에게 약물이 섞인 음료를 먹이게 되었고, 여성은 방향 감각을 잃게 되었고 기억을 잃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몇 년 후 카네는 그녀에게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그녀에게 설명했고, 그때 그녀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폭행 소송과 함께 계약 위반, 부당해고 혐의도 함께 소를 제기했는데요. 카네는 현재 해당 소송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현재 밝혀져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네는 반유대인적인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며 현재 정신이 나가버린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X에다가 디디를 풀어달라고 글을 쓰질 않나, 그리고 또 그걸 트럼프를 태그하면서까지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고, 디디가 수감되기 전 함께 콜라보했던 티셔츠를 갑자기 꺼내들며 판매 수익금을 디디와 5대5로 나누겠다고 티셔츠를 홍보하는 등 망언을 쏟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게 또 명반을 내기 전 행동하는 소위 명반 행동이 아니냐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진짜 확실히 선을 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디디가 소송 중인 건에서 5가지 혐의가 기각되었다는 이야기가 재판 과정에서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작년 디디와 함께 작업을 했다가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한 프로듀서 릴 워드와의 소송에서 계약 위반을 포함한 5가지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릴 워드가 제기한 폭행과 관련한 혐의는 기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팝 가수 캐샤 다들 아시죠? Don't stop, make it pop, DJ blow my speakers up. 캐샤의 히트곡 틱톡을 들어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Wake up in the morning feeling like P. Diddy. what up, Grab girl? my glasses. 이 구절만큼 의미가 떡락한 가사가 있을까요? 캐샤는 디디게이트 이후 가사를 바꿔 부르며 현재 공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캐샤가 말하길 이 가사를 영원히 바꿔 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In my moment of pain, when I was shot 5 times in jail for. While every other black person, I mean, whoever they was fucking babies in the ass or killing bitches and cutting them in 50 pieces, these niggas got support. 전설의 래퍼 비기를 성공하게 만든 프로듀서, I used to read Word Up magazine, Salt and Pepper and Heavy D up in the limousine. 그리고 힙합 레전드 래퍼 투팍을 청부살인한 래퍼. Now ain't nobody tell us it was fair. 힙합 역사상 전 세계 3번째로 부유한 래퍼였지만 수많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도 뉘우치지 않는 그저 범죄자일 뿐인 한 사람, 퍼프데디 aka 디디. 오늘은 디디게이트의 현 시점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5월달 판결이 나면 또 한 번 내용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령고구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